이제 세 번째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박 선생과 눈이 아주 도리도리 되었습니다. 멀리서 와서.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질문이, 아까 질문이 떠올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질문요? 네. 저희 아이들에 관한 거 아니면? 아니, 뭐, 보통. 보통, 그러니까 저 양육이 이제 3살까지 같이 있어주고 네. 싶지만 사정에 의해서 그럼요. 못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나 없었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앞서실 것 음.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박 선생은 어떤 엄마가 좀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엄마가?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 어떤 엄마?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아이 곁에 있어주는 엄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몸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마음도 마음이 같이. 있죠. 뭔가 마음이 같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직장을 가졌다라고 해서 나는 그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아이 생각한다. 그게 가치 있는 걸까요? 그럴 순 없죠. 없죠. 네. 어디에? 퇴근해서 왔을 때 진심을 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알거든요. 엄마 바쁘다는 거. 또 엄마 퇴근했다는 걸 알고 퇴근해서도 바쁘다는 걸 아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도 3살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 위니컷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 충분한 엄마. 엄마는 그냥 넉넉한 엄마. 그냥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데도 꼭 이렇게 안아주지 않더라도 시간적으로 있는 거. 그 엄마가 제일 좋대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 양육자인데 3살까지 없었어. 큰일 났네.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건 이미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내 죄책감으로 아이가 부담스러운데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되시면 그냥 엄마는 있는 것으로 넉넉하니까 퇴근하고 오면 그냥 환하게 아유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래도 충분하다. 위니컷은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상관계 항상성과 그 다음에 대상 항상성과 자기 항상성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으면 위니컷은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true self, 진짜 자기. 하나는 false self, 가짜 자기. 진짜 자기는 뭐에 충실하는 건가요? 내 감정에. 내가 즐겁고 화나고 또 괴롭고 이게 충실한 거예요. 근데 false self는 어떤 걸까요? 타인의 감정이. 그렇죠. 타인의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퇴근해서 왔어. 나는 3살까지 주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 충분하죠. 요즘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퇴근하고 왔을 때 진짜로 그 아이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넉넉하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가 좀 요즘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정이 충족될 때는 언제나 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아이를 잘 관찰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경험은 아이가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맘이기 때문에 워킹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넉넉하게 이렇게 케어를 잘 못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서 엄마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엄마, 나 목욕탕 같이 가. 목욕탕 보통 가잖아요. 이제 같이 가니까. 가면 그 물 위에 나 이렇게 좀 둥기둥기 좀 해줘. 물 이제 목욕탕 물에 보통 둘이 가면 이렇게 앉아서 요즘에 코로나라서 잘 안 됩니다. 때 불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 요구가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3살처럼 둥기둥기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무의식에 하고 싶었던. 그럼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20살에도 그걸 해주니까 그게 어땠을까요? 좋아. 너무 좋은 거죠. 3살 때 못 해준데도 근데 이제 엄마가 만약에 얘 뭐니 지금 20살이 돼가지고 나이가 20살인데 무슨 둥기둥기야 하면 안 되죠. 그때도 어떻게? 둥기둥기 하면서 너 우리 딸이야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 어느 때도 늘 있기 때문에 만약 대상관계 항상성이나 자기 항상성이 좀 부족한 경우면 부모님들이 주 양육자가
보시고 그 아이를 그때 그 상황에 이렇게 충분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과 나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 항상성과 대상 관계에 있어서 대상 항상성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자기가 거짓자기만 이렇게 발달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또 집이 항상 없어질까봐, 또 내지는 뭐 어머니가 없어질까봐, 어떤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 내 직장이 항상 없어질까봐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지면 새로 구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에게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살 때 놀이처럼 부모와 아이가 그런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해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대학에 와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넉넉한 누군가 만나면 박 선생님도 굉장히 넉넉한 교사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엄마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또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 멘토들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멘토들을 만나도 된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넉넉한 부모다. 그리고 나는 넉넉한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놓으시면서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그 감정을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녀와 양육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감이다. 죄책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안정되면 자녀도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결국 애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잘 된다. 분리가 잘 되어야 융통성 있는 아이로, 자녀로 성장합니다. 실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첫 번 촬영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굉장히 급변한데 이 급변하는 것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살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융통성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랑의 감정.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감정인데 너 괜찮다고 아무리 해줘도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 양육자로 받았던 내 경험,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가져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꼭 전달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플라톤 이야기 하지만 결국 또 다시 중요한 걸로 왔네요. 네, 어때요, 박 선생님? 일단 좀 이제 마지막에 아까 좀 울컥했습니다. 네. 둥기둥기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스스로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꼭 이제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모님께서 사정이 안 돼서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지나버렸더라도 그 나중에 충분히 이제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에서 저도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어렸을 때 내가 잘 못 받았던 거를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때는 이제 사정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거고 나도 그걸 해달라고 저도 둥가둥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받지 못했던 거를 지금 부모님한테 요구하고 있거든. 나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줘. 또 칭찬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많이 괜찮구나라고 생각했고 더불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제 잘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하지만 잘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하튼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제자입니다, 박 선생님. 그런데 지난 여름에는 또 엄마랑 또 언니랑 같이 여행도 다녀온 거 보고 제가 참 좋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촬영하는 거 듣는 분들 가을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또 여행하시는 것도 좋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난 참 괜찮은 딸이고, 난 괜찮은 아들이네. 그러면서 또 부모님에게, 엄마 정말 애썼어요. 그리고 아버지 참 애썼어요. 그때는 모르셨지만 또 잘해주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말 하고 듣고 싶다고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가을이라서 주위에 멀리 여행 안 가시더라도 조금 근처로만 가더라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도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주위에 또 가까운 데라도 또 산책도 하시고 햇살도 맞으면서 좋은 또 시간 보내시면서 다음에 또 뵈었으면 합니다. 박 선생님도 인사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시골살이 준비를 잘 준비하고 또 다음번에 또 교수님과 또 이야기 말씀 나누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혹시 또 여유가 되시면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가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는 아니면 그 전에 그냥 들어보기만 책일 수도 있을 건데요. 이 책이라고 하는 고전이 주는 매력이 그 자체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오늘 이제 육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삶을 그 책에 이렇게 반추해서 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책을 읽는 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플라톤의 국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촬영도 저희들 조금 여유를 갖고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양육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촬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